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송하나 김지성입니다. 자, 디톡스탁에서는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해독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드디어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이 참 어제 오늘 힘들었습니다. 변동성도 너무 심했고요. 그런 시장일수록 내가 뭔가 믿고 의지할 전문가 그런 분을 찾고 싶다 하신다면요. 오늘 잘 시청하고 계신 겁니다. 금요일마다 나오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정말 힘든 시장 속에서도 단비 같은 종목을 주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바로 제프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우리 제프 전문가님은요. 방송이 되는 50분 동안에만 노란톡방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QR코드가 떠 있을 텐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여기 갖다만 된다면 스캔돼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3가지 이슈를 한번 들고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죠. 우리의 대장주 삼성전자 정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도대체 어디까지 빠지는 것인가? 왜 계속 빠지는 것인가? 외국인은 언제까지 파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 포인트로 들고 와봤고요. 두 번째 이슈 포인트입니다. 올해의 섹터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겠죠. 그런데 필리핀 쪽에 우리가 태양열 그리고 풍력 관련해서 최대 규모의 투자 이 소식이 나오면서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최근까지 많이 올랐는데 더 봐도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이슈 포인트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포인트입니다. 테슬라가 카메라 모듈 수주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었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테슬라의 눈이 됩니다. 5조 정도의 잭팟이 터진 건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앞으로의 이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 건지 마지막 이슈 포인트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문자 이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노란톡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문자, 두 번째로는 QR코드가 있습니다. 먼저 문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밑에 제프 두 글자만 입력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약 5초 뒤에 링크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천천히 링크 타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해독할 수 있는 100원이니까요. 절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네모난 QR코드 떠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바로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서둘러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금요일의 주인공 제프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주식 맛집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찾아와 주시는 그분이시죠. 제프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강연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들었어요. 네.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셨다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한 일주일 정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얘기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 강연을 했었는데 그 강연의 시기도 사실 마지막 휴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 연말 들어가지고 마지막 휴일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만석
가까이 다시피 전부 다 참석을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오신 만큼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정보 그리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 될 만한 정보 그다음에 투자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8시에 파라과이랑 이제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런 중요한 시기 때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종목이나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그리고 또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연에 오셨던 분들은요, 제프 전문가님의 꿀팁이 담긴 그 USB를 선물로 받으셨을 텐데요. 저도 몰래 챙겨달라고 했는데 받질 못했어요. 네, 제가 물량 수량 파악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다 만석이 됐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 있는데 네. 그래도 사실 USB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 강연에서 여러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USB보다는 제가 이렇게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매크로 시장이나 거시경제 흐름 자체가 어떻게 이동하는가가 주된 관점이었고요. 이걸 들으시고 나서 지금 이제 따로 이제 시장 관련된 노란톡방에서도 네. 이걸로 해서 이제 수익률 자체가 좀 더 개선되고 아오. 있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 들으면 되게 뿌듯하죠. 그렇죠. 네.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강연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100명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들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끝났고요. 다음에 또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다면 그때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라고 나머지 또 좋은 정보들은요.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관전평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긴축 긴장감에 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결국에는 2600선을 넘지를 못했어요. 네. 개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 기관 계속 쌍끌이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결국 하방 압력이 지속됐는데요. 네. 이 전날에 22의 빅스텝 예고도 있었고 네.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 등 요인이 뭔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 너무 심합니다. 정말 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전문가들마다 뷰도 다르고 네. 각국의 투자자들마다 뷰도 다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 세계 자체에서의 중앙은행 장들도 마찬가지로 뷰가 정말 한 주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번 7월 달, 6월 달까지는 상승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뷰를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빠지고 있지 뭐예요? 않냐 삼성전자 신저가 기록했지 않냐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일단 매크로 시장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섹터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CNBC에서 여러분들 전날 기준으로 이제 22명 대상으로 이제 CFO 관련돼서 경기 침체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 관련돼서 이제 CFO들한테 내년에 아니면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라고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네.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 자체가 한 14% 정도, 그다음에 내년 1분기 때 경기 침체 가능성 자체가 66%가 조사가 됐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그렇게까지 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그렇죠. 거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부 다 22명한테 물어봤던 것 자체에서 전부 다 경기 침체는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올 가능성이 없느냐라 했을 때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 시장이 진짜 정말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높아지는가라고 이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잖아요. 네. 지금 왜 여러분들이 저저번 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이제 파월이나 애틀랜타 연준의 총재가 사실 9월 달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라고 이제 말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연준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9월 달에 빅스텝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사실 시장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소비자들 관련돼서 만약에 다음 달에도 기름 가격이나 아니면 식용 가격 그리고 뭐 생활용품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지금 당장에 사재기하려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점점 인플레에 대해서 공포감이 닫혀오고 그거를 소비자들이 느끼다 보니까 사재기를 하고 안 사도 될 것을 뭐 3개월, 6개월 뒤에 사야 될 것을 먼저 미리 사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더 파국으로 치닫는다. 맞는 것 라는 같아요. 거죠. 뭔가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네. 저도 미리미리 뭔가를 더 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론톡방의 사람들에게 네. 여러분들 식용유는 좀 사놓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식용유 가격이 좀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아무튼간 여러분들 그래서 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ECB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CB에서 이제 전날에
통화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7월 달에 이제 25bp가 인상되는 게 확정이었고,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제 10월 달에 금리 인상 자체가 열어줄 수 있다라고 말했었는데 이제 9월 달에 빅스텝 자체가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9월 달로 당겨졌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ECB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ECB라는 거는 유럽 연합이잖아요. 네. 유럽에서 잘 나가는 친구가 있을 거고 못 나가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영국, 영국은 사실 퇴출되겠지만 네.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제조업 기반이나 국가 경제가 탄탄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의 타격은 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피그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피그스요? 그렇죠. 유럽에서 피그스라고 해서 이제 P 포르투갈, 네. I 아이슬란드, G 그리스, 아, S 스페인인데 네. 이런 친구들이 2012년도에 굉장히 재정 위기로 파국 치닫으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유럽이 금융 위기, 재정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 독일은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해버렸을 때 이런 피그스 같은 이런 국가 친구들이 나 몰라라면서 돈 못 갚겠다면서 뒤집어 엎으면은 그러면 시장에 더 충격을 받는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유럽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자체가 가까이 진행되다 보니까 더 물가 상승률은 올라갈 테고, 근데 경제 성장률 자체가 더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고민인 게 독일이랑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지만 지금 오히려 피그스 같은 친구들이 금리 인상을 올렸을 경우에는 나라가 더 침체가 될 수 있고 못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하단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글로벌적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날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벤트가 있었죠. 선물 옵션 만기였지 않습니까? 선물 옵션 만기 때 이제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월 13일 날 기준으로부터 그다음에 5월 말까지 이제 포지션을 보게 된다라면은 5월 13일 기준이 이제 5월 달 옵션 만기 시장이었습니다. 5월 옵션 만기 시장 이후로 5월 말까지의 포지션을 보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은 국내 코스피 기준 이제 1조 6천억 정도 매수 포지션 들어왔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양매수 포지션 들어왔고, 그리고 콜옵션과 풋옵션 보게 된다라면은 전부 다 상승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네이키드 포지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빨개 벗었다. 네. 나는 이제 더 이상 보험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제 6월 달 들어와 가지고 이제 6월 선물 옵션 만기 시장 때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코스피에 대한 현물을 굉장히 많이 줄였었고요. 그냥 선물이나 그리고 옵션 자체에서도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외국인들도 원래는 5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지금부터 단기 반등이 급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포지션을 구축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있어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심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급하게 현물을 매도하고 급하게 선물을 매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6월 1일부터 6월 2일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현물을 던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6월 달에 상승장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물 옵션 만기를 딱 보는 순간에 네. 이거 이대로 그냥 좀 못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던데 네. 이게 그러면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하방으로 딱 잡은 걸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상승은 열어두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5월 말까지 외국인들은 하방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험 없이 네. 상승만 베팅했더라면은 지금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을 깔아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전체적인 뷰 시각 같은 경우에도 상승의 흐름은 멈추지 않지만 지금 보험을 깔아두는 작업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본론 돌아가지고 이슈 첫 번째였던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었는데 그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현물을 이전처럼 많이 매수를 했다고 보니까 현물을 많이 던져버리고, 왜냐하면 해지 포지션을 걸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다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개인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삼성전자만 58조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자, 시장이 삼성전자가 이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갭다운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갭다운을 시작했는데 거래량 자체가 은근 많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지금이 저점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용 물량을 굉장히 많이 태웠었는데 신용 물량 자체가 반대 매매로 나온 겁니다. 신용 미수 자체가.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오늘 또 진짜 좀 아쉽게도 이제 망치 형태, 윗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음봉 마감, 저점 마감으로 했었는데
다음 날에도 만약에 시장 자체가 다운이 돼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시장이 개장하게 되면은 만약에 갭다운을 시작하게 된다라면은 큰 폭으로 납폭 가능성이 있다. 신저가를 또 새롭게 갱신할 수 그렇죠. 있는 자,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이제 그 물량 자체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가인 거죠. 네. 개인들의 신용 물량 자체가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좀 시장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은 융자 잔고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자, 보시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 빨간 색깔 선 자체가 지금 융자 잔고입니다. 융자 잔고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융자 잔고인데 지수 대비해서 융자 잔고 자체가 좀 더 갭이 벌어져 있죠. 저는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거는 네. 지금 융자 자체가 시장에서 많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시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방향성 자체가 나오지 않았었고 옆으로 지수가 기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만간에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방향성 나왔을 때 시장이 한 번 더 갭다운할 가능성이 있고 저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탈할 수 있지만 크게는 네. 이탈할 수 없다. 근데 이번에 이탈했을 때는 개인들의 겪을 수 있을 만한 고통 자체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삼성전자 말고도 대형주들 대부분이 좀 시장이 빠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나머지 부분도 다 이와 동일한 패턴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수가 지금 네. 현재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섹터 자체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네. 그 반도체 섹터에서 상당히 많은 공매도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업종이 좋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애널리스트가 보는 거랑 시장에서 플레이어로서 보는 거랑 네. 다르다라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 시장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업황 자체 굉장히 좋고요. 수주도 잘 되고 있고 매출도 최대 매출 나오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플레이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 지수를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시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대형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수가 급등할 수 있고 지수가 급등하게 된다라면은 다른 섹터들이 되게 약세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다른 섹터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게임주 같은 경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바이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쇼커버링이 일어나고 시점에서 반도체까지 올려버리게 된다라면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쇼커버링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쇼커버링이 발생된다라면은 당연하게도 반도체 섹터가 우하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시장 자체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네.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정말 제프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상황에서도 네. 여러분들이 수익률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없어요. 네. 실제로 그냥 지금 최근에 많이 밀었던 5G나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이었습니다. 네. 대부분이 그리고 또 원자재 쪽도 강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런 쪽으로만 구성을 딱 하셨네요. 맞습니다. 제가 올 1분기 때 들어와가지고 사실 예전에 제가 작년부터 메타버스 관련돼서나 게임주 관련해서 성장주에 대한 섹터 자체가 조금 있었는데 네. 그에 대한 섹터 자체를 완전 밀어버렸습니다. 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이 정도의 컨센 자체를 예측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반영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제일 리스크가 가장 작용하는 게 무엇이냐? 시장 자체가 빠질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일 리스크는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확실히 줄여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작년부터 들었던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중을 감축하셔라. 특히나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 사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확실하게 줄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확실히 줄인 상태 내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담아야 되냐?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디톡스 방송 나올 때마다 4월 전부터 계속 네. 신재생에너지, 5G, 열심히 외치셨어요. 와이어블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마련했다 보니까 우리 이런 겁니다. 뭐 개미와 배짱이처럼 겨울을 대비해서 개미가 이제 식량을 모으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을 대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비했던 사람들은 수익률 자체가 좋아질 것이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 지금 당장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방송에서나 그리고 노란 톡방에서 말씀드리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아직 막차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게 우리 제프 전문가님 노란 톡방 아닙니다. 우리가 방송되는 이 시간 동안에만 톡방을 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 들어오실 분들은 먼저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자,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 QR코드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바로바로 들어와 주셔야겠습니다.